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전문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5G가 평창올림픽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죠. 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그래서 1기가 bps 모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은 뭐가 발달할 건가? 가상화폐입니다. 우리가 송금을 한 10,000불을 미국에다가 송금할 때는 은행에 가서 달러를 환전해서 보내면 한 이틀 걸립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로 하면 내 핸드폰에서 한 5초 안에, 1, 2초 안에 이렇게 가상화폐를 10,000불을 보낼 수 있다고 보안이 이제 전제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입니다. 빠른 통신에 가장 적합한 페이먼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지불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우리나라도 상승, 한 30년 동안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앞으로 우리 통신망이나 어떤 비즈니스, 우리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통신 쪽에서는 빠른 통신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I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5G가 평창에서 KT와 SK 쪽에서 이제 완성을 해서 1기가 bps 굉장히 빠른 대용량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빠른 통신 안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쓰는 시대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크립토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많은 가상화폐가 좋은 가상화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IT가 굉장히 발달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들었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거의 잘 돼 있지만은 이쪽에는 블록체인이나 지불 수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 50%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문적인 대학 교수로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는 상승 구조에 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5G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제 P라는 게 이제 패켓입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패켓 단위로 이렇게 가던 시대에서 우리는 그걸 OFDM, 오서거널 프리퀀시, 직각자폐의 LT, Long-Term Evolution, LTE Advance로 해서 용량이 1기가 bps입니다. 옛날에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던 45K bps, 음성만 전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음성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통신을 지불하고 지불받고 송금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특히 3.5GHz라든지 28GHz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고, 모든 스펙트럼, 모든 주파수를 다 받은 핸드폰으로 되는 시대가 5세대입니다. 5세대에서도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 우리가 사물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인터넷 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두산하고 SK하고 이제 결승, 프로야구 결승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받아보죠. 그게 이제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공짜 와이파이를 통한다든지 하는 것도 예전엔 전혀 패켓 스위칭에서는 받아보는 인터넷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굉장히 빠른 통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 내내에도 우리 중간중간 잘라줘야, 패켓 단위이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3시간을 야구 결승을 봐도 전혀 볼 수가,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1기가 bps, 먼 훗날은 5기가, 더 30년 후에는 한 20기가 bps까지 간다고 보면 이러한 좋은, 우리가 IT만이 전 세계 아주 넘버원인 시대에 지불 수단도 우리가 개척한다면 한 지금 50%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50%도 열어서 일본과 같이 100%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TV를 옛날에 애날로그 TV 이렇게 브라운관이 큰 게 있었는데 우리 그 정부에서 이런 셋업 박스 같은 걸 줘서 시골에서도 다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다시 말하면 컴퓨터입니다. 온 세상에 싱이라는 게 다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리모트 컨트롤로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 거 모양 앞으로의 세계는 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 핸드폰 가지고 온 세상의 물건을 다 컨트롤하고 채널을 돌리고 영수증을 받고 지불수단으로 페이하고 하는 세상이죠.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2.4GHz 와이파이 우리가 공짜로 카톡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거는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로 합니다. 그래서 애날로그 이렇게 브라운관이 있는 TV에서 디지털 컴퓨터 TV가 되면서 우리는 여기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채널 돌릴 수 있고요. 집 안에서 핸드폰을 TV를 돌리는 게 아니라 멀리 여기서 미국에 앉아서도 한국의 집에 있는 TV를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인터넷 부팅 사물 인터넷입니다. 온 세상이 다 디지털이 되는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TV도 컴퓨터고요. 앞으로 생길 전기차 그 노트북 7,000개를 모아서 만든 게 전기차입니다. 커넥티드 카 혹은 엘렉트릭 카 혹은 컴퓨터 카라고 합니다. 그것도 내 핸드폰 가지고 시동을 켜고 시동을 끄고 그거를 아무 사람이 없는데도 그 차는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인터넷 오브 띵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공짜 와이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다면은 인터넷 오브 띵은 그럼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띵이라는 건 사물인데 사물 안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 전기 냉장고, 전기 밥솥, 전기라고 들어가는 데는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디지털인데 요 기기마다 리모트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이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 우리가 고난이 있는 모두를 집안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전기청소기, 자동차 뭐 하여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하나로 핸드폰으로 하는 세상 그리고 온 세상 이런 라이트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뭐 집안에 있는 어떤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 싱이죠. 그걸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은 또 요거는 뭘로 통할까요? 2.4GHz 와이파이 우리가 카톡을 많이 쓰는 거나 같은 주파수 그건 전 세계적으로 2.4GHz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을 가더라든지 혹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더라든지 영국을 가더라도 그건 공짜입니다. 공짜 주파수가 돼서 거기서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한국에 인터넷 폰을 보이스 톡을 할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빠른 통신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유비쿼러스, 유비라는 거는 성경에서 알파와 베타, everything, 퀴즈는 억세스를 얘기합니다. 모두를 내 핸드폰에서 억세스할 수 있는 세상을 유비쿼러스 5G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빠른 통신을 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용카드로 하는 걸 대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햄버거 가게에서 뭐 5,000원짜리 햄버거를 이렇게 사 먹더라도 거기에 영수증을 이렇게 종이로 된 영수증을 들고 오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지금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더 빠른 통신망으로 해서 5G 우리가 1GBps 가지고 빠른 통신망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상화폐라든지 우리가 영수증을 받고 거래를 하고 송금을 하고 할 때면 그거를 이제 보안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요 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유비쿼러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게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차가 있는데 리모컨으로 핸드폰으로 해서 발동을 살리면은 그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한테 영수증을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요 뒤에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5G에서는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두를 우리가 TV에 채널 돌리는 거 뭐냐, 온 세상에 내 핸드폰 가지고 하고 나의 모든 영수증, 나의 모든 이러한 형태, 그러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크리터리, 비서로 쓸 수 있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두를 건조하고 영수증을 철하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상에서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보안이 필요로 하는 영수증, 그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유비쿼러스, 유비라는 게 이제 에브리띵, 모든 사물을 액세스할 수 있는 시대를 유비쿼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좋은 예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용카드, 여기 고속도로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하이패스라는 게 이제 요 창문에다 달지 않다면 카드가 없으면은 가서 현금을 내야 됩니다. 현금을 내든지 크레딧 카드를 내 가지고서 하려면 이게 차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시대가 2세대 2G라고 보면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앞으로 5G에서는 신용카드를 빠른 통신, 고속도로는 좋게 만들어 놓고 이런 정체되는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가면 한쪽에서는 이게 이 현금 내고 크레딧 카드 내고 하는 줄은 길지만 하이패스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준 거에 휙휙 지나가는 거 뭐냐, 우리의 세대 빠른 통신 라인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5G 빠른 통신 1GBps로 잘 만들어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현금을 차락해서 뭐 1,000 얼마를 이렇게 빼가고,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얼마를 빼가는 것과 바로 가상화폐나 동등한 겁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이제 현재 국제 통화를 달러로 쓰고 있지만은 그건 미국에 저촉되지만, 화폐는 요것도 달러나 비슷하게 이렇게 페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가상화폐의 위력은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한 30년 동안은 굉장히 상승할 거라. 우리나라는 특히 5G라는 빠른 통신망을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크레딧 카드를 아직도 쓴다, 영수증을 이렇게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가 IT가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 가상화폐 같은 페이먼트, 지불 수단을 이런 걸로 가야겠다. 요 그림에서 그럼 이런 5G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상화폐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 위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야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국은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가 우리 현물 시장에서 이제 달러를 국제 통화로 하죠. 달러나 유로로 혹은 엔화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달러 대신에 이렇게 달러가 있지만 이제 달러 종이로 만든 건 시대는 끝났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페이먼트 시스템, 우리가 설렁탕을 한 그릇에 5,000원을 낼 때 이제 10,000원짜리를 내고 하는 그러한 시대보다는 핸드폰에서 코인에서 나가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상화폐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이제는 이쪽에 관심을 둬야겠다. 다시 말하면 5G에 맞는 거는 이렇게 종이로 된 돈이 혹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쓰이는 시대는 갔고, 이러한 가상화폐를 해서 설렁탕을 먹고 외국 티켓을 사서 미국을 가고 미국에 가서 쓸 수 있고, 또한 유럽에서는 벌써 이 가상화폐를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잘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좀 제재가 있는데, 여기에 5G라는 게 이제 굉장히 발달하겠다. 지금부터 한 30년까지는 계속 발달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보다는 이런 가상화폐로 해서 앞으로를 내다보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우리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이런 영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할 때 사인을 하죠. 전자 영수증도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 전자 영수증에 서명을 한 건데, 요 사인이나 요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뭐 빵집, 어느 빵집에 가서 빵을 몇 개 사고 하는 내용, 몇 시 몇 분에 샀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어딘가에 보관을 해서 보호를 해주면은
요게 페이먼트 시스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영수증, 이러한 영수증은 이제 필요 없어요. 종이로 된 돈도 필요 없고 종이로 된 영수증도 필요 없고, 이게 누군가가 보호를 해주면은 전자영수증이 더 발달되면 블록체인이 돼서 사물 하나하나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영수증이, 조그마한 영수증이 발달돼서 보관해주면은 굉장히 안전한 세상이 된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블록체인이 뭘까? 이게 블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다 쓰는 담을 쌀 때 이제 블록인데, 결국은 이게 아까 봤던 전자 영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여기다 만들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내용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요 디지털 시그네이처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족이 10명이면 10명한테 보관하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쓰면 그 마이닝하는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상 인터넷 오브 띵, 어떤 모든 사물에는 다 영수증이 이런 형태로 오고, 요거를 체인합니다. 요게 이제 보안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거래한 거는 다 내 핸드폰에 이렇게 체인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뜯어 못 가죠. 이렇게 우리는 해커가 많은,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커, 북한에서 들어오는 해커, 미국의 일반 해커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서 보면 사인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실질적인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영수증이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의 키 값은 두 개가 있어요. 비밀 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는데,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은 인크립션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디지털 시그네이처, 이거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내서 요게 꽉 닫힙니다. 요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거는 앞에 사람의 프라이빗 키 가지고 체인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내 핸드폰 가지고 아무 데나 막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집 거만 들어가야지, 남의 집 냉장고에 핸드폰으로 그 연결이 됐다고 하고 남의 TV를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 내 거에 갖는 거에 대한 체인이 걸려서, 블록체인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키,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체인은 앞에 있는 블록에 프라이빗 키 가지고 체인은 디지털 시그네이처, 전자 서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에서 쓰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나 전자적으로 쓰는 거나 블록체인이 동원이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강좌에서는, 다음 강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을 자세하게 한번 또 강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런 형태인데, 이게 가상화폐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닝, 컴퓨터를 튀다, 전기가 좀 쌓여야 됩니다. 전기값이 많으면은 이게 당첨되는 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여기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 국내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누가 다 보관하나요?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이 다 보관해 주고요.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이 다 보관해 주죠. 보관해 주는 피가 우리는 한 400원에서 많게는 다른 은행 이용할 때 800원에 돈을 내고 거래할 때마다 일부분 거래세가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건 공짜거든요. 공짜, 프리. 공짜 주파수를 이용하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2.4GHz를 하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안 받아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스텝에서 당첨이 되면 뭐 비트코인의 0.001 코인을 상금으로 받죠. 그러면서 전력을 소모하면서 그 전에 일어난 모든 영수증,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다 보관해 주죠.
그리고 이제 뺄 때도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요 코인을 하나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영수증이 다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보상은 나중에 이제 코인으로 받겠지만 당첨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가 국내에서 이제 사물인터넷이나 앞으로의 한 30년은 블록체인으로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뭐 이런 거 뭐냐 크립토그래요. 가상화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 보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비트코인을 내가 5,000원짜리를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수증을 보고 5,000원이 지불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마이닝을 하는 수없이 많은 컴퓨터를 갖은 저장 매체의 영수증을 다시 이건 순식간에 뭐 1초 이하에서 전 세계가 동일해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몽골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많죠. 전기 소모에도 많지만 메모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일어난 블록들을 다 체인을 걸어서 여기서 저장해서 그거를 바통해서 다음 블록으로 되는 걸 당첨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거죠. 실패할 경우에는 한 달에 내내 당첨도 없이 전기만 소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우리 은행의 DB를 저장해주고 국민은행이 저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요 마이닝에서 앞에 있는 모두를 저장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를 왜 강의하느냐? 앞으로 이제 지불 수단이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하게 결제를 해서 또 우리가 돈을 찾을 때 이런 것도 이러한 DB에 있는 거와 모두가 하나만 틀려도 지불되지 않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가 만불을 보내도 굉장히 안전하겠다. 미국에다 만불을 보낼 때 아 이게 다른 통장으로 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해도 하나가 그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상화폐에서도 안전성 이런 게 이제 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퍼블릭 공개 키를 인프라스트럭처 요거를 하면은 우리 은행에서 우리가 국민은행으로 이체를 할 경우에는 이게 금융결정원이 있죠. 그래서 요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우리 은행에 그 퍼블릭 키와 통장에 관련된 게 모두를 해줘. 대신에 우리 은행을 이용하면 이용료가 한 300원에서 어떤 때 공짜긴 하지만 이게 많이 오죠. 다른 은행하고 한 800원. 돈을 조금 더 내죠. 그런데 아까는 이게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PKI라는 거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쓰고 있죠. 이게 공개 키를 이용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거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러한 데에 우리가 결제 모든 다시 말하면 어떤 가상화폐인 경우에 여기에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저장해 주는 대신에 마이닝 하는 사람들은 저장해 주는 대신에 상품이 있죠. 다음에 자기가 당첨되면 뭐 비트코인에 0.001 코인을 받는다는 거 있고 공짜로 저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저장을 안 해주는 이게 우리은행은 이게 저장해주면서 우리은행 거만 저장을 해주죠. 금융결제원은 전체 은행이라는 데를 다 저장해주죠. 그러면 사물인터넷인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금융결제원 모양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거죠. 각자. 그래서 각자 중 안에 하나가 마이닝하는 그 컴퓨터가 엄청 큰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장을 해주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 시대는 지금 거의 완성돼 있고 그건 앞으로의 더 많은 커다란 세대 사물인터넷 그 사물이는 전기차, 냉장고, 세탁기, 전기청소 전기차라고 붙은 데는 다 컴퓨터인데 거기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냉장고를 10도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명령에 때는 영수증은 그 사람들의 마이닝이나 우리가 말하는 카톡 어떤 바운더리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 돈을 안 내고 해서 해도 안전하겠다 하는 게 이제 페이먼트 우리 가상화폐가 이제 그런 거로 완성을 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각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 우리 아주 심플한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 톡을 하고 있죠. 우리가 10명이 하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면 맑은 날씨가 다 여기에 저장돼 있죠.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멤버가 11명이 멤버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카톡에다가 하이 오늘은 화요일인데 뭐 오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전기냉장고를 건드려도 이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죠. 만약에 포함되는데 내가 1달러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가상화폐를 했을 때 그걸 쓰고자 할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동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물 인터넷 안에서 이제 보안이 문제죠. 아무거나 막 움직이고 또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막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보관해줘서 영수증을 보관해주고 검증하는 단계.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나 1불 5,000원짜리 설렁탕 먹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기에 이제 500만 원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는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중에 나 5,000원을 설렁탕 지금 먹습니다. 그러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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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먹었다는 게 다 이 사람들이 뜨면은 사물 인터넷 안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 가상화폐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쉽겠다. 그리고 1, 2초 안에 미국에다 10,000불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 안에서 안전하게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의 그 가상화폐의 세큐리티, 특히 우리는 사물 인터넷, 유비쿼러스라는 거 혹은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상황에서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굉장히 안전하겠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도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상승해야 되지 않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래될 때마다 아까 봤던 거 마냥 5,000원짜리를 먹어도 5,000원짜리를 해서 이 종이 영수증 나오는 게 아니라 멤버 11명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5,000원 먹었구나. 이제 회계가 되는 거죠. 요 하나하나를. 요 블록체인이 그러나 앞으로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이나 유비쿼러스 시대 5세대에는 엄청 30년 동안은 엄청 발전하겠다. 여기서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는 그러면은 전세 달러를 대체하고 우리가 원화를 대체하고 위안화를 대체하고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가상화폐가 어떤 화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비트코인이 뉴욕 증권시장에서 만든 거죠. 그런 걸로 해서 대체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빗썸이라는 데 거를 가지고 이제 보지만은 이 안에 이제 사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굉장히 안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 아이디, 패스워드, 한 8자리 패스워드. 그래서 오센티케이션은 256비트라든지 1024비트라든지 뭐 이러한 커다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요 오센티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해서 아직까지 해킹을 당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이런 걸 가지고 요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사고 나서 30년을 둬도 해킹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코인을 사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오센티케이션, 여기에 크레딧 카드. 최근에 이거 마그네틱이라는 걸 쓰다가 칩으로 된 걸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컴퓨터입니다. 여기다 전기만 넣어주면 요 안에서 요거를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해주는 오센티케이션을 요 컴퓨터가 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죠. 그래서 이렇게 ATM기, 은행 돈 찾는 기기에다 쑥 집어넣으면 요게 꽉 전기를 물고 전기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해요. 그런 거 모양 이러한 어떤 우수한 어떤 게 될런지 모르지만 가상화폐가 앞으로의 30년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위안화 혹은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죠.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데서 뭐 350억을
이제 가상화폐를 하고 하는데 그거와 이거는 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요 안에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 거래소에서의 문제점이지 이 안에서에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30년이나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거래소의 어떤 보안,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오지만은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해서 그게 빼갈 수가 없어요. 거기 아까 11명이 이제 한 멤버로 해서 영수증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틀리면 여기서는 환전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서 여기는 이제 이게 거래소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세큐리티 문제 때문에 이러한 350억이 이제 강탈당하고 해킹당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한 염려, 이분들도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제 하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가야만 하나를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지금 회사의 월급도 일부분 뭐 도요타라든지 일부분 회사는 비트코인으로 줍니다. 코인을 줘서 현금을 이체하는 게 코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0%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선 데가 일본이 100%를 하고요. 미국이 그래도 한 7, 80%. 그래서 미국도 일부분 뉴욕이나 이런 이제 공항 같은 데도 코인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제재가 그 어카운트 그 구자를 만들기도 참 어렵고 한때 이제 혼났기 때문에 이제 해서 거의 안 나. 그런데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교수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거 규제를 이제 오픈해야 되지 않나. 50%밖에 안 되는데 이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가 IT가 발전은 우리가 CDMA를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논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 LG 해서 우리가 CDMA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CDMA를 만들어서 핸드폰을 완성하면서 일본은 굉장히 잊어버린 10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치고 올라갈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페이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민소득을 보면은 잊어버린 10년 한 42,500불 정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같아요. 지금 우리는 IT로 발달했는데 여기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전자화폐를 이용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한 4만 불까지 가는데 우리도 한 3만 불 이상 가는 거죠. 중국은 800불밖에 안 됩니다. 8,000불. 그러나 우리는 한 3만 불 이상 우린 가고 일본도 얼핏하게 잊어버린 10년에서 뚝 떨어져. 이게 IT가 문제였는데 그 잊어버린 IT 10년에 앞으로는 여기 전자화폐부에서 올리려고 이 사람들은 일본의 국민소득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일본이 선진국보다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지. 한 3만 불. 우리 3만 불보다 우리보다는 위긴 해도 이렇다고 보면 우리도 한국도 이제는 전자화폐 같은 거 페이먼트 시스템 5G가 완성이 됐다면 지불 수단인 페이먼트 시스템도 지금 규제 한 50%에서 해서 이런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롭게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무역을 하고 페이를 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열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카데미 어떤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중국은 굉장히 2천억 관세를 매겨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은 떨어지는 미국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중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하철, 고속철을 마음대로 놓고 유령 도시를 50개를 내고 미국의 제재, 트럼프한테 2천억 테리프 관세를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떨어지죠.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차이나에는 가상화폐를 마이닝하는 거, 가상화폐 하는 거 무조건 다 없애버렸죠. 다시 말하면 알리바바라는 마윈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중국에서는 0%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00%입니다. 일본은 월급을 받을 때 코인으로 받습니다. 코인으로 받고 그 코인이 유통되고 호텔에서 해야 돼. 일본에서 크레딧 카드 현금 아니면 안 되는 거고, IT가 좀 우리보다 이제 뒤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핏 우리보다는 위지만 얼핏하게 한 3만 불, 우리는 한 3만 불이고 일본은 한 3만 2천 정도 되지만 한국은 50% 규제 50%에서 지금 신한은행과 이제 농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젊은 사람의 그 어떤 문제점은 좀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차이나는 0%로 한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의도로 가상화폐 거래하려고 엄청 올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100%로 연다, 일본 모양 100%로 연다면 우리는 특징이 뭔가요? 5G를 엄청나게 우리 평창에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면서도 KT와 SK가 5G에서 뭐 여러 가지를 했죠. 전기차를 만들고 또 무인차를 만들고 그 빠른 통신 가지고 뭐 비즈니스 페이먼트를 하지만은 아직도 가상화폐를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열질 않았다면은 우리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받는 데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성장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거다.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왜 일본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 IT를 하면서 한국한테 엄청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핸드폰 만드는 삼성의 갤럭시 S9 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고가품이죠. 중국과도 뭐 이게 부자의 상징이죠. 하나 머리에 달고 다니는 차고 다니면 아주 부의 상징이죠. 이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그렇다면은 일본이 IT가 5G는 거기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면은 페이먼트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죠. 한다고 보면은 우리보다 지금까지는 IT가 발전돼서 이제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졌는데 또 일본을 치고 올라가려면 가상화폐, 우리나라에 맞는 원화보다도 가상화폐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비로 하면은 전 세계에 우리가 IT가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어드밴티지, 어떤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전 세계 무역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가상화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정체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30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요 경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계속 가야 되냐. 다시 말하면 5G에는 굉장히 빠른 1GBps 한 좀 더 있으면 최종적으로 한 30년 안에 20GBps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1세대에는 한 456K라든지 이렇게 무선으로 전화만 할 수 있는 세상 핸드폰에서 이 안에서 돈이 되고 뭐 하여간 비즈니스에 대한 모두를 할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하나 넣어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말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크레딧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영수증 받고 또 티켓 받고 하는 해서 하이패스,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모양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학생들도 굉장히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 이 돈은 원화는 한국에 지정된 화폐지만은 이런 가상화폐는 전 세계의 돈이죠. 다시 말하면 달러나 동등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모두가 이런 하이패스를 이룬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보면은 일본이 100% 오픈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월급을 지불하고 그 편의점 가서 일본에 이제 편의점 밴딩 머신 이렇게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과자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밴딩 머신이 엄청 발달했는데 핸드폰 가지고 자기 월급 탄 이런 코인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주파수는 공짜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제재료에서 지금 거의 우리 이제 원화로도 하고 크레딧 카드로 하지만은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시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이패스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지금보다도 엄청 발달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거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를 이용하면서도 불안한 게 내 돈이 없어지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불확이 영수증입니다. 근데 불확을 형성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앞에 있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 비밀 키를 가지고 만드는 전자서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그 알고리즘에서 본 거에 퍼블릭 키, 공개 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불확, 그것도 못 믿어서 체인을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디지털 시그네이처, 요걸 가지고 이제 걸게 되는데 불확 체인. 그럼 요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의 세상은 사물 인터넷, 유비쿼러스, 내 핸드폰 가지고 모든 사물을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게 바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미국에 떨어져서 한국에 있는 집의 아파트를 온도를 올리고 TV를 끄고 이제 날씨가 추면은 바닥에 온도를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온풍기를 킨다든지 하는 거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할 수 있는 세상.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우리 집 거를 할 수 있지만 딴 사람이 우리 집 거를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한 30년간 펼쳐질 텐데 거기에 그러한 모든 거래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앞에 그 서명과 내용은 공개 키로다가 만들어진 요 불확을 체인을 서명, 디지털 시그네이처로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과 가족 간의 관계, 가족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카카오톡에 11명이 카카오톡에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그 공금에서 5,000원을 빼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나는 100만 원이 갖고 있으면 100만 원에서 빼 쓰는 거를 다 아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다시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스트롱 세큐리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는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페이먼트 시스템은 지금 비자라는 신용카드, 마스터라는 신용카드가 전 세계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다 하고 금융기관을 전부를 하죠. 가게에 가서 카드 내고 빵집에 가서도 카드 내고 어떤 미국 가게에서 에어라인 티켓을 사도 카드를 내고 하는 거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러한 코인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트롱 세큐리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쓸 때 아이디 쓰고 패스워드 쓰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다른 사람을 모르죠. 그러나 이 오센티케이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카드라든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아이디를 우리가 여권에 있죠. 여권에 있는 이런 칩이 여권에 붙어 있는 전자 여권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딜 다녀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미국 심사관이 그 사람 몰라도 그거 여권만 같아도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인도네시아를 가서 영국을 가서 다시 중국을 가서 미국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자 여권에 백트래킹을 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센티케이션을 갖고 있다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도입된 이런 가상화폐가 어떠한 가상화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비싼 게 이제 이게 한 2,200만 원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죠. 지금 한 720만 원 정도 하지만은 그 720만 한 코인 가지고 그 코인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느냐를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죠. 다시 말하면 5G 가장 빠른 통신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런 거를 놓고 혹은 핸드폰에 요 가격을 코인 하나를 가지고
잘라 하는 거죠. 5,000원치 쓰고 그러면 0.001원어치 1%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5G가 거의 뭐 테스트해서 거의 이제 오픈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3.5GHz라든지 28GHz라든지 혹은 우리가 유통되고 많이 쓰는 와이파이 모양 2.4GHz를 쓴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그럼 학문적인 입장, 학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5G가 되고 크레딧 카드를 쓰느냐 고속도로를 해놓고 뭐 마차로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뭐냐 달려갈 거냐를 했을 때는 고속도로에 맞는 고속차를 만들어야죠. 페이먼트 시스템, 비즈니스의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세큐리티는 어느 정도 완성돼 있다. 오센티케이션이 돼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합한 페이먼트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벌써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다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게 통장 개설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초창기엔 뭐 엄청나게 뭐 한 4배까지 뛰어가지고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 가상화폐를 주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50% 규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30년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생각하고 유비쿼러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안전하잖아요. 시큐리티. 여기에 전자 거래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인 산 거는 이와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는 거, 웨어러블, 이렇게 차면은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 결혼 반지나 시계나 이런 게 평생 가도 잘 안 잊어먹죠. 이런 게 이제 핸드폰, 이게 셀러폰이 되고 나면 이 안에서 모드를 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다 뭘까요? 사물 인터넷인데 다 컴퓨터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다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새로 옛날 브라운관 말고 그럼 지금 자동차도 애날로그 자동차죠. 기름을 넣고 스타트를 걸고 하는데 그거 싹 없애고 컴퓨터 차가 되는 게 커넥티드카 전기차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노트북, 다시 말하면 노트북 한 7,000개의 배터리를 건전지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해서 또 OS가 그 센서를 바깥에다 다 달았기 때문에 부딪히도 않고 아주 자율주행이 되는 걸로 잘 가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5G의 스피드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의 빠른 통신에 준하는 거는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집을 사고 팔고 이러한 트랜스포테이션 모두가 컴퓨터로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디지털 세상이라 그러죠. 그거를 유비쿼러스 세상 혹은 그거를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보면은 5G는 평창에서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어떤 주파수는 어느 주파수 3.5로 오고 28GHz로 오고 해서 어느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페이먼트, 비즈니스라고 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하고 하는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하이패스 모양 고속도로를 휙 지나고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카드에서 쑥 나가는 거 모양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나가는 거 모양 온 세상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받아주는 게 버스 카드에서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하는 거지만 온 세상이 온 세계가 받아주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보면 가상화폐 시대는 앞으로 한 30년은 엄청 발전할 거, 상승할 거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금에서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이걸 내가 한번 갖고 있겠다 그러시는 분은 그 가상화폐 같은 건 아마 한 10년 정도 갖고 계시면은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모두 미국 가서도 쓸 수 있고 유럽은 유럽 17개국이 이제 유럽인데 그 유럽 전체가 가상화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잘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의 안 쓰는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는 50%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지만 50%도 더 개방해서 중국의 15억 인구가 하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받는 이걸 준비하는 시대가 돼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숭실대학교 전문석 교수입니다. 1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